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 다룰 이슈는요,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거 바로 잡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굉장히 지금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은요, 매뉴얼대로 제대로 행동을 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룰 건데 혹시라도 그 출동한 경찰관 분한테 좀 부당한 질타를 날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사역 칼부림 사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가해자는요, 2000년생인 수원 영통에 거주하고 있는 한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싸움을 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만났냐, 이 둘이서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서로 만난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해자가요, 동네에서 이제 과거에도 묘기용 나이프 같은 거를 들고 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등의 약간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13일 오전 새벽 5시경에 강동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을 유리를 깨고 현금을 훔쳤다고 해요. 절도범들이죠. 이 둘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훔친 금액이 이제 4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원?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이제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뭐 체포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13일 새벽 5시에 벌어진 사건인데 오후 1시경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해자를 A씨, 피해자를 B씨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B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임의동행식으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경찰서로 5시까지 와달라 해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가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A랑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털어놔버리죠. 그리고 이제 진술을 그렇게 한 다음에 A씨를 찾아갑니다. 알려지기로는 뭐 PC방에 A씨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거길 찾아가서 자기하고 자기네 엄마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 너랑 지금 같이 했다고 얘기를 했고 조사를 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A씨 거기서 이제 확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오후 7시경에 암삭 3번 출구 앞에서 이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가해자는 A가 B를 막 일방적으로 폭행한 건 아니에요. 같이 싸웠습니다. 쌍방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뭐 A가 들고 있었던 카터칼 그리고 뭐 스패너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들고 있던 게 이제 마트에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마트에서 훔쳐왔던 물건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거 사건 벌어졌을 때는 제가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들도 봤었는데, B씨 있잖아요, 그 피해자라고 알려져 있는 B씨, 그 사람이 뭐 그냥 일반 시민인데 그 A씨가 그 흉기난동 벌이니까 같이 맞서 싸운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 참 뭐 기가 막힌 얘기죠.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좀 착각하시는 분들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죠.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복성 폭행이 된 거예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처벌 수위가 이제 더 높아요. 이게 특가법상 보복상해로 이제 혐의가 바뀌었죠. 14일에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고요.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큰일 없으면 구속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개요인데, 사실은 이제 요 사건, 칼부림 사건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 화살이 돌아갔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뭐 초동대처가 미흡하다, 시민들이 다칠 뻔했다, 뭐 이런 이슈로 지금 다시 한번 재생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봤어요. 과연 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인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직접 했어요. 근데 잘못 쏜 게 아니고요, 쐈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뭐 요까지는 뭐 어쨌든 간에 경찰이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제가 앞에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테이저건이 어떤 테이저건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이저건이 이게 사실상 이제 일회용 테이저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쏘면은 이게 재장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이게 뭐 저기 자동 소총도 나와 있는데 지금 경찰은 그런 뭐 장비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X26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전극침을 2개를 발사를 해가지고 이 전극침 2개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꽂히면요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제압하는 방식인데, 도입된 거는 2005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2004년에 서울에서 이제 강간살해 용의자를 잡으려고 했던 경찰관 2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테이저건이 도입이 됐고, 최근 3년간 권총을 32회 정도, 테이저건을 942회 정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경찰의 장비, 그러니까 무기는요 일반 권총보다는 테이저건을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경찰이 지금 쓰고 있는 X26 모델 테이저건은요 이게 연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딱 쏘고 나면은 카트리지를 갈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쐈을 때 무조건 명중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다음 상황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전극이 두 개인데 레이저로 조준하는 조준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총알이 한 발이 날아가니까 내가 레이저로 조준하면 그냥 걷다 대고 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극이 두 개가 나가다 보니까 레이저로 그 조준을 하더라도 전극이 거기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맞추긴 했는데 이 전극침을 맞는 순간 가해자가 몸을 비튼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극침 하나가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아예 충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제 약간 충격을 입은 듯한 그런 액션이 보이거든요. 그 가해자한테서. 그러니까 경찰관이 못 맞힌 게 아니죠. 제대로 맞췄어요. 맞췄는데 지금 뭐 이런 테이저건의 특성상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한 발 쐈을 때 중요한 거면 훈련을 제대로 할지 그랬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이저건이 전량 지금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부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나마 저기 한국산 물건이라고 하면 뭐 제조사랑 저기 얘기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 금액을 낮출 수라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전량 수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 가격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테이저건이 지금 개당 1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일반 권총도 뭐 웬만한 건 100만 원을 넘어가죠.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카트리지 있죠. 요거 하나 가격이 지금 35,000원에서 뭐 45,000원. 언론 기사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 간에 이게 상당히 고가라는 얘기예요. 한 번 쏠 때마다 4만 원씩 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한 명은 아니죠. 훈련해야 되는 경찰관이. 권총의 실탄이 지금 200원 정도라고 해요. 한 발에. 근데 만약에 이 테이저건으로 훈련을 한다 치면은 경찰관 최소 인원 1000명만 잡을게요. 1000명이 하루에 10발씩만 연습을 한다 그래도 이게 하루에 나가는 돈이 3억 5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훈련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권총 훈련 사격은요.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이제 연 1회에서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격 훈련을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훈련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로 그것도 지원자에 한해서만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현장에서 진짜 총을 다룰 만한 경찰관 분들은 권총 사격 훈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연 4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하는 건 아니야.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총을 뭐 매일매일 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훈련 방식 같다고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권총 사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격장에서 15m 거리에서 정적인 표지판을 두고 사격을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사실 뭐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잖아요. 용의자 같은 경우도 등치가 크고 작고도 있을 거고 재빠르고 느리고가 있을 거고 현장이 굉장히 넓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기 훈련하는 거하고 이 현장 상황이 좀 동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별로 대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런 이의제기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대안을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저건에 대한 지침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이 테이저건의 지침을 좀 보니까 요걸 아시면은 이 암사역에서 당시 경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한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